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12월 24일이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어,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이 되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시청자분, 이제 구독자님들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고요. 일단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흔히 하는 은행에 맡기는 뭐 예적금, 그러니까 현재 투자의 재테크에 있어서, 음,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마인드로 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는 건 없고요. 네, 제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한 거여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한다? 근데 예적금이 투자했어도 중간을 할까? 이제 이런 테마로 제목으로 해서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건데 예금 금리가 무려 21%. 이게 목돈 마련 저축 이게 적금 같아요. 근데 이게 뭐 27%, 30% 정도 되거든요. 바로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피눈물 흘리셨던 IMF입니다. 1997년요. 그때 당시엔 금리가 이랬습니다. 뭐 지금이랑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뭐 기본이 15에서 20%입니다. 그때 뭐 또 대출 금리도 더 비쌌겠죠, 당연히. 근데 현재는 이게 금리 추세인데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입니다. 이제 2008년이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이제 금융위기 때죠. 이제 그때 당시에 금리가 한 5.5% 정도였는데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때 좀 약간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2020년 현재 지금 0.5%입니다. 기준금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2023년까지 뭐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표명을 했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시중에 풀리는 그런 지원금이나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좀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지금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간 상황이에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예금 솔직히 은행에 넣어놓으면 잃지 않죠. 당연히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을 때는 1억을 아니 5년을 맡겼을 때 금리 이자율은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단리로 했어요. 사실 단리랑 월복리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한 건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1억을 맡기면은 세후 수령액이 1억 460만 원, 1억 846만 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5년 누계 수익률이 8.46%예요. 5년 동안. 그럼 1년에 한 1.6% 정도 된단 말이거든요. 엄청 낮죠. 뭐 요즘 배당금도 2% 3% 주는 주식들도 찾으면 많은데 이건 다음 적금입니다. 제가 이거 85만 원을 넣은 거는 한번 1억을 맞춰보려고 한 거거든요. 딱 1억 뭐 뒷자리 막
약간 좀 약간 은어기한데 우수리 붙이기 싫어서 그냥 우수리 떼고 그냥 딱 10,000원 단위로 했습니다. 85만 원. 그렇게 10년을 넣어서 10년을 넣으면 1억 200만 원이거든요. 1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을 2%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10년 누계 수익률이 약 8%, 8.53%입니다. 10년 동안. 한마디로 계속 은행에 넣으면 10년에 8.53%라는 건 1년에 1%도 안 되죠. 적금을 한다는 건.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 그러니까 은행에 계속 저금을 해봤자 물론 원금 손실은 없지만 수익률이 진짜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집값 투자 상승률이 높은 부동산입니다. 너무 올랐죠. 지금은 그래서 집값 안정 대책이라고 계속 대책을 내놓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다 부동산을 아주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저도 부동산을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공부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부동산을 잘 몰라서 좀 지식이 좀 미미해서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대책을 많이 내놓는데 대책을 내놓을수록 계속 오르고 사실 부동산이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저희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서울에 있어서는. 사실 돈 있으면은 누가 아파트 살고 싶지 누가 빌라나 오피스텔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파트가 없거든요. 근데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책만 내놓으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은 매수를 하게 되고 전세는 없고 월세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게 계속 가진 사람만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은 이게 계속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기지 않고 대책만 내놓으면은 이게 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구, 송파 굉장히 핫한 동네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적금 이율 1%, 2%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전부 다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적금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예적금 맡긴 사람이 1억을 맡깁니다. 은행에. 그럼 2%라고 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200만 원을 주겠죠. 이거는 이자 소득세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럼 은행은 200만 원을 주고 은행에서 또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1억을 똑같이 대출을 받아요. 그럼 1억 갖고 가겠죠. 그리고 이 1억이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출 이자를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예금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은 높습니다. 3%가 치면 300만 원이거든요. 300에서 200, 100만 원. 그리고 은행은 100만 원 먹습니다. 이 예대 마진이 사실상 은행의 주요 95% 이상의 영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수익을 일으키는 원천입니다. 예대 마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대출 받는 사람은 1억을 받죠. 이 1억 갖고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등 주요 요즘 부동산이죠. 거의 우량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물론 1억 플러스 기타 자기 자산이겠죠. 알파겠죠. 물론 1억보다 더 받을 수 있죠.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그런 거니까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결국 은행도 뭐 몇 억, 이게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예적금 맡기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천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예대 마진으로 남겨먹는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결국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예적금 맡기면서 이렇게 1억씩 넣어서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 고스란히 맡겨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출받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예적금 맡긴 사람은 나중에 또 부동산 사려고 이 대출받는 사람한테 또 부동산을 사겠죠. 아파트를. 그럼 돈이 또 일로 갑니다. 물론 이 사람한테 부동산은 가지겠죠. 근데 이 대출받는 사람이 결국 돈은 제일 많이 버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면 대략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결국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결국 돈은 대출받는 사람이 챙기는 겁니다. 대출로 주요 부동산, 특히 강남, 뭐 여의도 이런 우량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우량자산의 시세가 상승해서 추가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이게 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해당 우량자산을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오르니까. 그 시세에 따라서 대출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실행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또 추가로 부동산을 또 구매를 하든 또 우량자산을 다른 우량자산 사든 해서 계속 부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키워나가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부는 심화가 될 거고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거는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투자한 게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부자를 탔다면서 부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게 굉장히 더 나쁜 거고요. 부자를 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테크 방식을 혹시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예적금만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말 많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진짜 요즘 하는 말로 벼락거지 됩니다.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돈 착실히 모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없어요. 왜? 부동산, 주식 등등등 다른 현금 말고의 기타 자산들이 모두 다 상승하니까. 그냥 졸직 앉아서 거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는데 한번 그 영상을 위에 좀 추가로 달아드리려고 하고요.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때 은행에 갔을 때 저도 받긴 했는데 저도 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좀 약간 놀랬거든요. 이제 아예 중단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을.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은행은 아예 대출 승인 안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카오, 신한, 우리 뭐 등등 다 안 한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 올해 기준이랑 또 내년은 은행 뭐 대출 한도나 뭐 여유 대출 그런 여신이나 그런 게 또 풀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 바뀌는 내년이라도 일단 은행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산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니 있는 대출도 막는 판에 멀쩡히 이게 대출 규제 안 했으면은 예전에
뭐 몇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으셨던 분도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한번 은행에 찾아가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적금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 없고요. 은행 파산을 제외하면 원금 손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적금만을 가지고는 사실 부자가 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일단 주요한 이제 재테크 수단이자 투자의 대상인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공급 부족, 극심한 수요 상승 등 많은 상황에 맞물려서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또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부동산은. 그리고 대출을 껴야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말고는 어떤 우량 자산을 사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대출이 무조건 위험하고 해롭고 죄악시한다는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생각, 일단 제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가족분들이랑 오붓한 시간들 다들 보내시고 연인들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이라도 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